안녕하십니까. 청소년 문화 시간입니다. 자, 6주차 1강 사회문화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환론입니다. 자, 교환 이론은 이제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이론에 해당되겠습니다. 학습 목차를 통해서 학습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환론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소개해 드리고요. 두 번째 교환론의 기본적 가정, 세 번째 교환론 적용, 네 번째로 교환론의 평가, 이제 비판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섯 번째는 교환론적 시각으로 본 청소년 문화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공부했던 사회 문화의 현상을 보는 관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교환 이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사회 문화 현상을 설명하는 관점, 보는 관점은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으로 나누는데요. 자, 거시적인 관점은 전체 사회 구조라든지 사회 제도, 사회 전체 체계를 봄으로써 사회 문화 현상을 설명하는 거죠. 네, 개인의 어떤 상호작용보다는 전체 큰 틀 안에서 보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기능론과 갈등론이 대표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미시적인 관점은 거시적인 관점에 반하여 개인의 상호작용을 매우 중요시하죠. 그래서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과 체험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이제 이론명 자체도 이제 상호작용이란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미시적인 관점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 자, 이 이론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교환 이론, 교환 이론을 다루게 되는데 왜 교환 이론이 이제 미시적인 관점이 해당이 되는지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아시게 될 텐니다. 네, 교환론을 개괄적으로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요, 교환론의 개념 틀은 인간의 행동이 그 비용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학자인 터너는 인간은 언제나 타인과의 거래에서 이익을 추구하며 사회적 거래로 유발되는 이 거래가라는 게 이제 교환이죠. 거래로 유발되는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자, 좀 더 여기 전제까지 말씀드릴게요. 전제, 인간은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다. 자, 이상의 이제 내용을 다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쪽에 아주 예쁜 그 숙녀분이 계십니다. 자, 숙녀분이 여기 이제 신사분에게 이제 비용을 지불하죠. 네, 비용을 지불합니다. 자, 여기서 비용이란 뭐 시간과 돈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비물질적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제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비용을 지불하면은 그 지불하면은 인간은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마냥 베푼 게 아니라 보상, 즉 이익을 보상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보상을 원하는 것, 이걸 교환하기 때문에 이제 교환 이론이라고 하고, 자, 이 교환 자체 거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상호작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좀 쉽게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호작용은 호혜성의 원칙, 호혜성, 서로에게 이제 혜택을 주는, 이익을 주는, 서로에게 여기 있는 숙녀가 여기 있는 이제 신사에게 이제 거래를 함으로써 상호작용이 일어났는데 그 상호작용은 이제 호혜성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혜택을 받는, 도움을 받는, 이익을 받는 그러한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상호작용은 호혜성의 원칙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이제 말이 이해되셨죠? 자, 교환론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개괄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환의 다른 말은 거래죠. 예, 그래서 또 거래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이제 자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자원은 이제 대인 간의 행동을 통하여 전달되는 물질적인 거나 이제 상징적인 것 모든 것을 얘기하는데, 자원의 종류는 다양한데 단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것 역시 이제 자원으로 사용된다.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교환의 상대, 즉 수혜자 간의 관계 특성에 따라 자원의 가치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이제 비용을 투자하고 보상을 받았는데 그 보상이 이제 보상을 받는 사람에 따라서 그 평가가 이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아주 만족한 사람도 있겠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원 자체의 속성은 매우 구체적일 수도 이제 상징적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상징적인 게 뭐 칭찬해 준다든지 뭐 애정을 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상징적인 것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은 속성을 기준으로 자원은 뭐 서비스, 물품, 금전, 정보, 지위, 애정 등 6가지로 이제 크게 구분하는데 그 외에도 자원은 다양한 형태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교환론 기본적인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다. 이거는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은 본인에게 이익을 가져다 두는 선택을 한다는 거죠. 앞서서도 교환론의 이제 대전제가 인간은 이제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이익을 가져다 줄 때 선택을 한다는 거죠. 스스로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 존재다. 보상, 즉 이익이 돌아오지 않으면은 비용, 자원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이제 여기 숙녀분이 이제 한국어를 아주 잘합니다. 한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외국인 신사에게 한국어를 알려줍니다. 자, 이거는 이제 비용을 지불한 거죠. 한국어라는 그런 비용을 지불하면은 여기에 따라 여기 남자한테 신사한테 보상을 받아야겠죠. 그 보상이 뭐 물질적인 거든 비물질적인 거든 아이고 우리 선생님 한국어를 참 잘하시네요. 그런 칭찬을 해준다든지 자,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국어를 여자 선생을 한국어를 좀 알려주고 여기는 남자는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죠. 이제 칭찬을 또 해주고 한국어를 잘한다고 는 칭찬해주고 또 그에 따른 이제 물질적인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걸 우리는 교환이라 그러고 그것 또한 교환이라는 것은 이제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호혜성의 원칙에 의해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자, 세 번째로 좀 더 보겠습니다. 보상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비용이 이제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 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밑에 추가 내용 보시면은 자신이 원하는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의 제공을 해야만이 이제 그 제공에 따른 이제 비용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자, 교환론의 이제 기본적인 과정 학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상이 되지 않는 사회적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는 없다. 즉 얘기는 정리하자면은 보상이 있으면 행위를 지속하고 보상이 없으면 행위를 자제하거나 이제 중단해 버린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거래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뭐 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인 이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한국어를 외국인한테 알려줬는데 뭐 물질적인 보상도 안 해주고 별로 뭐 감사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면은 내가 그런 행동을 행위 자체를 이제 자제하거나 이제 중단해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다섯째, 이익을 가져다 주는 다른 대안들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즉, 자신이 생각하기에 그다지 만족스러운 대안이 없는데도 그래도 선택해야 한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대안을 선택한다는 거죠. 말 자체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내가 이제 보상이 이제 적게 주어지고 그렇지만은 내가 비용을 이제 시간과 노력을 이제 적게 해서라도 내가 이제 선택을 해서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네 번째 내용하고 이제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기본 과정은 인간은 이제 상호작용에 의해서 교환, 즉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보상이 있으면 행위를 지속하고 보상이 없으면 행위를 자제하거나 중단한다는 내용이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교환론의 이제 적용, 이제 예시를 전 청소년을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환론은 청소년 자체와 그들의 관계 형성 및 유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청소년들의 이제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기가 이제 청소년 시기가 되겠죠. 청소년기의 이제 사회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지위와 역할이 이제 급속하게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의 이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이제 상호작용하는 게 매우 필요한데 교환론이라는 것이 청소년들의 그러한 상호작용을 이제 잘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환론적 시각으로 접근해서 보면은 청소년도 이제 성인과 마찬가지로 자원을 이제 소유하고 있으며 자원을 합리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이제 주체적인 존재로 접근하여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성인만이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도 자원을 가지고 있죠. 물질적인 자원이야 뭐 청소년들보다 성인들이 훨씬 많이 가지고 있겠지만은 청소년들은 본인들의 이제 그런 비물질적인 노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회문화 현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환론의 입장에서 보는 거래를 우리 청소년들도 잘 할 수 있겠다. 자, 거래를 잘한다는 것은 상호작용을 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청소년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비용을 지불하고 보상을 받는 이런 상호작용 메커니즘의 한 구성원으로서 일원으로서 참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미숙하고 일방적으로 보호와 지원을 받기만 하던 존재로 설명되던 청소년을 이제 교환론적 시각에서 보면은 기브 앤 택을 할 수 있는 주체성과 합리성을 갖춘 존재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교환론 쪽의 시각에 보면은 청소년도 성인하고 동등한 존재로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교환론 적용 예시 좀 더 구체적인 내용 예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먼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자녀가 있습니다. 기존의 시각으로 청소년 자녀라면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다양한 자원을 제공받는 존재, 즉 경제적인 것, 정서적인 걸 제공받고 보호받는 존재로 설명되었죠. 경제적으로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고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청소년들은 이제 무조건적으로 이제 순종과 복종하는 거였죠. 또한 이제 기능론적인 시각에서 바라봐도 청소년은 부모에게 순응하고 복종하는 것이 그들에게 알맞는 기능과 역할을 잘 하는 걸로 이제 정의되었습니다. 그렇죠. 기능론적인 시각에서 네가 자녀로서 역할과 기능을 잘하는 것, 네가 자녀이고 학생이기 때문에 너 거기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분위기였는데, 자, 그러나 지금의 청소년은 사뭇 다르죠. 또한 부모는 계속 주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고 사실 이제 물질적인 지원만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일반적으로 그럴 것이나, 자, 그러나 자녀가 이제 부모에게 존경과 인정, 사랑을 표하고 때로는 학업 성적이나 부모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했을 때는 부모는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원해 주지만은 그거를 이제 비용을 했을 때, 자, 보상은 어떤 보상이 있나? 자녀가 열심히 학업 성취를 잘하고 부모가 원하는 걸 잘했을 때 기쁨을 느끼고, 꼭 이제 학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측면에서 부모를 잘 따르고 사랑을 표하고 애정과 사랑을 표하고 존경심을 표한다면은 그런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한테 얻어지는 그 비물질적인 그런 보상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교환론적 시각에서 보면은 부모와 자녀 간의 정상적인 아주 평등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기쁨과 보람은 경제적인 가치로 이제 따질 수 없지만 부모에게 매우 높은 가치로 평가되는 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기존에는 무조건 부모가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자원을 제공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면은, 교환론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부모와 자녀가 쌍방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자녀 입장에서는 이제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자원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부모에게 이제 기쁨과 정서적인 보상을 해주는 거죠.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고 존경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학업 성취도 잘 이루어 나가고 자기 진로를 차근차근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자녀와 부모와 상당히 거리가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론 평가입니다. 이제 비판점에 해당이 되는데요. 먼저 인간이 정말 합리적인 존재인가라는 교환론의 기본 전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내가 투자한 비용과 거기에 따른 보상을 생각하면서 늘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죠. 비합리적으로 살아갈 때가 훨씬 많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인간은 완전하게 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는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비판점을 받고요. 자, 이제 첫 번째하고도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타주의나 희생과 같이 자신의 이익이 아닌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는 인간의 심리적 요인은 간과되었다는 지적에 따른다. 내가 이익이 없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고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이익을 바라지 않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봉사활동이잖아요. 내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가 뭐 특별한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일방적으로 그냥 퍼주고 나의 어떤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이타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게 이제 봉사활동인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교환론에서는 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환론은 계속 발전하고 메커니즘의 교환론에 이제 비용을 투자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게 그 교환론의 메커니즘이지 않습니까? 이런 메커니즘의 한계점을 보함으로써 인간 행동과 관계 형성 및 유지 활동을 설명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관계 형성 및 유지, 이게 이제 상호작용이죠. 자, 원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 자, 여러분, 교환론의 비판점으로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자원봉사 활동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내가 자원봉사 활동하는 것을 비용이라고 했을 때 그 비용을 내가 드리면서 특별한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죠. 그런 이타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교환론에서는 잘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환론적 시각으로 본 청소년 문화입니다. 교환론 시각으로 청소년을 바라본다면 청소년은 합리적이며 성인 못지 않는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은 보상과 이익을 고려할 줄 알고 추구할 수 있는 존재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은 만약 미성숙하고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성인들이 그 자원을 채워줘야 된다. 그게 아니고 교환론적 시각에서 보면은 얼마든지 청소년들도 자원을 가지고 있고 행동을 할 때 본인도 자기에게 주어지는 보상, 즉 이익을 생각하고 고려해서 이제 행위를 한다는 거죠.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존재라면 그들의 문화 역시 단지 사회의 결과물이나 성인들이 갖고 놓은 구조에 순응하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회의 결과물이라 그러면은 문화는 학습한다는 거잖아요. 학습해가지고 그걸 문화를 습득하고 성인들이 기성세대가 갖고 놓은 그 구조에 그냥 순응하면서 구조에 순응한다는 것이 그대로 학습하고 그 학습한 것을 우리는 사이하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청소년이 자신의 행위를 할 때 보상과 이익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은 문화 생산자로서의 역할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청소년들도 문화 활동이든 사회 활동을 할 때 이제 주체적으로 자기도 자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자원도 줄 수도 있고 또 자원을 통해 가지고 자원을 주는 것, 내가 자원을 주는 것, 즉 내가 이제 비용을 지불해서 시간과 노력을 지불해서 보상을 받는, 이익을 받는 이런 교환론의 메커니즘 속에서 문화 활동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교환론으로 바라본 청소년 문화는 그야말로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자원들을 극대화하며 활용할 수 있는 장이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능론적 시각에서 보면은 니는 네 기능만 잘 수행하면 돼. 네 역할과 다른 그 행동만 잘하면 돼. 그게 있고 계급론적 시각에서 보면은 계급론이라 갈등론적 시각에 보면은 청소년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지계 계급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피지계급 집단, 즉 못 가진 자 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반면 교환론적 시각에서 보면은 청소년들도 얼마든지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성인들과 아니면 또래 집단과의 거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거래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 자원을 투자하고 그 투자를 통해서 또 자원을 획득하는 그런 교환론적인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장이 마련되는 것이 이제 마지막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현대 사회의 특성이 산업화와 온라인 및 사이버 공간의 확장으로 인하여 청소년이 소유할 수 있는 자원이 과거에 비해서 더욱 풍성해졌다. 이게 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과거에 비해서 자원이 더 많아졌고 그런 자원을 소유한 주체로서 그 자원을 교환하는 행위 자체가 문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청소년들이 내가 1인 미디어에서 익숙하고 유튜브에서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자원을 통해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교환원적 시각으로 보면은 우리 청소년에 대한 특히 이제 청소년 문화에 대한 시각은 굉장히 이제 주체적으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보는 시각입니다. 교환론 학습 정리합니다. 자, 인간은 언제나 타인과 거래해서 이익을 추구하며 사회적 거래로 유발되는 사회적 거래라는 것은 이제 교환이라 그랬습니다. 교환으로 유래되는 교환으로 유발되는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는 존재로 보았다. 전제는 인간은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 여기 자, A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가 이제 비용을 지불합니다. 시간과 노력, 물질적인 거, 비물질적인 거, 이제 B라는 남자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B라는 남자는 그 받은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물질적인 거든 비물질적인 걸 이제 보상, 자, 이익을 제공합니다. 자, 이래서 A라는 여자와 B라는 남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교환을 하기 때문에 이론이라 하고 거기에서 교환을 한다는 그 자체가 거래이면서 이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은 호혜성의 원칙에 의해서 즉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혜택이 오는 그런 쪽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는 것, 서로 이제 도움을 받는 쪽으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거래를 할 때 거래의 매개체가 되는 것은 자원이 됩니다. 자, 거래란 말은 다시 말하면 교환이 되는 거죠. 그 거래 외에 수단이 되는 게 자원인데 자원은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서비스라든지 물품, 금전, 정보, 애정 등 다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뭐 상대방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이런 것들이 다 자원에 해당이 되겠죠. 자, 교환론의 기본 과정입니다. 인간은 매우 합리적인 존재라는 거.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자기의 이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선택을 하면서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이다. 내가 뭐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보상이 낮을 것 같으면 거래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은 보상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이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비용을 지불하면은 A라는 여자가 한국어를 잘 B라는 남자에게 알려주면은 B라는 남자는 이제 보상을 해주고서 수강료를 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음식을 대접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교환, 거래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교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호작용이라고 한다. 자, 이제 보상이라는 것은 이제 비용을 제공해서 시간과 노력을 비용을 제공했을 때 상대방은 이제 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보상이 있으면은 이제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어서 이제 상대방에게 이제 자원을 제공하고 그렇지만은 보상이 없으면은 이제 행위라는 게 거래죠. 거래 행위를 자제하거나 이제 중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은 보상이 있으면 행위를 지속하고 보상이 없으면은 행위를 자제하거나 아예 중단해 버린다고 교환론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환론의 적용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이제 우리 청소년 예를 들어서 교환론은 청소년 자체와 그들의 관계 형성 및 유지를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교환론을 통해서 보면은 청소년들은 타인과 빈번하게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즉 거래를 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교환론적 시각으로 본다면 청소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자원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가 가진 자원은 물질적인 거, 비물질적인 거, 이 자원을 합리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거래할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청소년 자녀의 예시를 들어가지고, 이제 교환론의 적용 예시를 이제 좀 설명드렸는데요. 기능론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야, 니는, 땡땡이 니는 네 역할과 기능만 잘 수행하면 돼. 니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집에서는 부모님 말 순종하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기능론적 시각이고 그래야만 그 가정이 안정이 되고 균형이 잡히고 행복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교환론 쪽의 시각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이제 주고받는 기부 혜택이 이루어지는 이제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죠. 부모는 물질적인 부분에 이제 풍족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이제 지원을 해주면은 청소년들은 그거를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 자, 사랑을 표하고 또 청소년들이 뭐 학업 성적이 좋다거나 사회적으로 다른 것들을 성취했을 때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그게 이제 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경제적인 보상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심리적인 정서적인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는 게 교환론 쪽 시각에서 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환론의 평가입니다. 비판점인데요. 인간이 정말 합리적인 존재인가? 합리성을 바탕으로만 행동하는 게 아니죠. 얼마든지 우리는 비합리적인 사고와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환론은 합리적이고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라지만은 우리는 비합리적으로 사고와 행동할 때가 많이 있죠. 뭐 즉흥적으로 닥치는 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교환론에서 말하는 인간은 늘 합리적인 존재라는 게 약간 이제 말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게 이제 교환론의 비판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꼭 보상만을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비용을 지불할 때 뭐 이타적인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게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이제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우리가 꼭 보상과 이익을 바라지 않고 얼마든지 이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환론에서는 100%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교환론 시각으로 본 청소년 문화, 청소년을
청소년을 교환론 시각으로 본다면은 매우 합리적인 거죠. 성인 못지않는 이제 자원을 소유하고 있죠. 성인이 물질적인 자원을 만약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 청소년들은 비물질적인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제 청소년들도 사이버 공간에서 온라인 공간에서 이제 자원을 획득함으로써 자연을 이제 소유하고 있는 존재로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론 시각으로 바라본다면은 청소년 문화는 그야말로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자원을 극대화하며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장으로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청소년 너네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교환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인정을 해주니까 얼마 이제 교환론 쪽의 시각에서 보면은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평등한 존재로서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청소년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좋은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능론은 네 역할만 잘 수행해라. 계급론적인 갈등론에서는 청소년은 못 가진 자집다 피지계 계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주체성을 발휘를 못하지만은 교환론적 시각으로 봤을 때는 청소년들은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 인식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번 시간 퀴즈 드리겠습니다. 교환론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자, 수업 내용을 토대로 교환론의 이제 한계점, 비판점에 관하여 간략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환 이론에 관하여 학습했습니다. 교환 이론은 거시적인 관점이 아니고 이제 미시적인 관점, 자, 인간 개인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그런 이론입니다. 자, 이제 교환이라는 것은 이제 거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A라는 사람이 뭔가 이제 비용을 제공하죠.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면은 B라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보상, 이익을 A에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러한 메커니즘을 우리는 교환이라 하고 이 교환하는 과정에서 이제 상호작용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미시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간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로 이제 대전제를 가지고 있는 교환 이론이지만은 이 이론도 이제 한계점이 있긴 있죠. 그래서 인간이 매사에 합리적으로만 행동하는 게 아니고 비합리적이고 이제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타적인 행동, 우리가 보상과 대가가 이익이 없더라도 우리는 이제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이타적인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타적인 행위 이제 대표적인 게 봉사활동인데 이런 봉사활동에 대해서도 이타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이제 교환 이론은 100% 이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기능 이론 그리고 갈등론 그 다음에 교환 이론까지 사회 문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들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문화 현상이라는 것이 꼭 교환론적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 기능론 시각도 있고 갈등론 시각이 있는데 우리가 사회 문화 현상을 볼 때 다양한 시각으로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제시한 학습한 이 세 가지 이론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사회 안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시각 관점만을 이론만을 고집하지 말고 사회 문화 현상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은 기능론적으로 관점으로서도 보시고 또 갈등론적 관점으로도 보시고 교환론적 시각으로도 보셔서 이제 다양하게 사회 현상, 사회 문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승리하세요.